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긴 여당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차기 당권 경쟁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요 후보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이 오늘 됐더라고요. 이게 장관급 자리던데 나 전 의원은 그럼 사실상 당권 도전을 접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? 나경원 의원이 접었을까요?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접지 않았다고 임명한 보십니까? 사람의 입장에서는 접기를 바라는 의지로 그렇게 위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리고 지금 당권 경쟁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여론조사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여론을 보면은 이렇게 당권 경쟁하고 지금 뭐 여러 예비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어떤 당의 어떤 그런 살아있음 또는 어떤 활성화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고 대통령 지지도에도 도움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? 요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징계까지 했어요. 그러면 당내 내용이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?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1% 떨어지고 당 지지율은 민주당만 못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당권 주자 가지고 과연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지금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로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와중에 그나마 가장 지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신은 나가지 마. 이 자리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과연 그렇게 지금 뭔가 당의 기득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 공학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일지 그리고 또 나경원 전 의원 스스로가 나는 이거 위원장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지 이 부분을 된다. 너무 단정하기는 아직 때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렇군요. 자,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이번 인선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교통정리로 보는 시각은 적지 않습니다. 천하람 혁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. 당대표 출마하지 말란 얘기인가요?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네,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이 자리에 가는 이상 추가적으로 당대표까지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은 당권 레이스에서 이제 멀어지는 건 아니냐고 보고 있고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거쳐가지고 신윤 후보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당내에서 지배적입니다.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유승민 전 대표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친윤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의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게 이제 당내에서 지배적이다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도 이렇게 보십니까? 글쎄요. 지금 이제 친윤 후보군에 권영세, 원희룡도 들어가 있다라면 현재 장관을 하고 계시는 분도 후보 있는데 대통령직 말하자면 부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은 장관보다 훨씬 더 가벼운 자리일 수도 있고 더 자유로운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왜 나만 안 되는데 이렇게 나경원 전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이게 이제 교통정리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는 권영세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원희룡 교통부 장관을 하는 원희룡 전 의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심지어 법무부 장관 차출설까지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차라리 한동훈 장관이 그냥 포스트로 대표를 하는 것이 더 속 시원하겠다 생각하는 반도 많을 겁니다. 왜냐하면 사실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5선 씩이나 하셨지만 지지도가 엄청 낮잖아요.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또 지지도는 높은데 기반이 약하고. 기반 약하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하면 윤 대통령하고 관계도 썩 좋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중간에 그것을 말하자면 해코지 하려고 그런 얘기를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생각만큼 예컨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
대선 전에 약속한 걸 지켰다. 난 더 이상 네. 안철수 의원한테 빚이 없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이제 그렇다면 뭐 윤상현 의원은 사실은 뭐 다크호스로 중간에 이제 뜨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왜 나경만 안 되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지율을 돌려놓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나경원은 안 돼 하는 것은 뭐 소위 불공정하다 이렇게 예.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렇군요.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당권 주자 적합도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. 당심에서도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뭐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1대1 구도가 된다고 했을 때도 승산이 있을까요? 유승민 전 네. 의원요. 그러니까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. 뭐 요새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. 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유승민은 안 된다. 뭐 그런 얘기가 돌고 국민의힘 있다. 내에서 돕니까?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예. 얘기를 한다라고 뭐 돌아다니는 얘기가 여의도에 좀 많습니까?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교통 정리를 시도하기는 할 거예요. 근데 교통 정리한다고 차 안 지나갑니까? 그렇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정리가 되려면은 일단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야 돼요. 그리고 윤핵관의 권위가 단단해야 되는데 네. 지금 지지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만약에 지지도가 높잖아요. 역설적이에요. 대통령 지지도가 한 50% 되면 굳이 교통 정리를 하려고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. 알아서 자발적으로.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걸 교통 정리해서 윤핵관 중심으로 누구를 좀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누구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뜻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. 당이라는 데가 그렇게 역동성이 네. 그 당의 역동성을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된 적이 없었습니다. 네. 이런 가운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는 이제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비대위는 전국 조직을 1차 정비를 해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당대회 전에 이제 친윤계 사람들을 좀 깔아놓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. 글쎄요. 그리고 본인 또한 예를 들면 전당대회 과연 뜻이 없느냐 있느냐 그런 것도 또 남아있는 거죠. 당내에서 네. 봤을 때 의구심을 갖고 보는 이유는 좌파의 구성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거 네. 아닙니까? 이런 의구심을 갖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서문시장을 가고 그런 비대위원장으로 정상적인 활동이라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의 어떤 틀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가서 서문시장에서 뭐 국도 마시고 예.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너무 그런 것을 성급하게 하는 것도 저는 말하자면 많은 당내에서의 어떤 그 설화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.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해야 할 비대위가 왜 갑자기 당 조직 개편을 하냐. 이게 당협 정비 뭐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이게 자칫 내용의 불씨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친윤계가 원팀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당협에 사람을 심는데 이 사람들이 친윤계라면은 소위 그 범친윤계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할 이유가 없겠죠. 예. 그런데 이제 혹시 친정진석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의 그 의심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? 과거에 그 친윤계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도 이미 뒤돌아서 이제 오래다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.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요. 네. 공유가 안 돼요. 그리고 이거를 당무잖아요. 이 당무를 소위 윤심,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. 그것도 뜻대로 안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그 역할과 역량을 최고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죠. 윤상현 의원도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걸 테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진석 위원장 입장에서도 내가 비대위원장 잘하면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. 아니 또 객관적으로
전체적으로 보아도 그렇잖아요. 물론 최근에 발언 때문에 점수는 많이 깎였지만 말입니다. 네,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 비율이 70, 민심 비율이 30%인데요. 전당대회 전에 이 룰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 룰이라도 바꿔가지고 다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당 지지도라든지 대통령 신뢰도하고는 지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걸 뭐 75, 25 얘기도 나오고요. 또 그다음에 역선택 방지 조항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적어도 당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전체 국민들도 지지하는 그런 인물이 돼야 이 당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만의 리그를 만들 수가 있죠.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꽁냥꽁냥 한다 그래갖고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으며 그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. 근데 큰 그림을 안 볼 거예요. 지금은 각자 자신의 총선 그리고 자신의 당권에 지금 그 매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주자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룰 변경도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국민의 지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.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,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